안녕하세요,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날 셀즈에 발표된 비교적 최근 논문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가면역 질환 관련 자가항체를 가진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 시에 롱 코비드 신드롬, 코로나 감염 후 발생한 증상이 오래 지속된 경우가 많았다라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시스템 생물학 연구소 워싱턴대 스웨덴 메디컬 센터 연구진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코로나 감염으로 치료받은 18에서 89세 환자 20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건데요. 처음 진단받을 때 그리고 증세가 가장 심했을 때 그 후 2, 3개월 경과 후 혈액과 코 속 점액을 분석해서 피로감이나 브레인포그, 그러니까 뇌 관련 증세죠. 머리가 띵한 어떤 멍한 기억력이 떨어지는, 아니면 또 두통일 수도 있어요. 브레인포그랑 동반되는 두통, 코로나 감염 후에 두통 호소하신 분들 많죠. 어지럼증이나. 그리고 호흡곤란, 숨이 금방 차죠. 코로나 걸리신 분들 말씀 많이 들어보면은 코로나 완치 후에도 계단이나 좀만 언덕 올라가면 전에는 숨이 안 차는데 금방 숨이 찬다. 마스크를 썼을 때 전보다 훨씬 숨이 빨리 차고 힘들다, 호흡이 힘들다, 많이 말씀하시죠. 롱 코비드 증상입니다. 코로나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요. 코로나가 치유됐음에도 계속 그 코로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죠. 이런 20가지 장기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환자의 기억력과 비교 조사를 했더니 4가지 원인이 밝혀졌어요. 코로나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분들은 장기 코로나, 롱 코비드 증상이 나타나는 4가지 요소가, 첫 번째가 혈액 내 코로나 바이러스 RNA가 많이 잔류한 경우는 당연히 코로나 이 후유증이 많이 남겠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 자가항체가 있을 때 롱 코비드 신드롬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4가지 요소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가 바로 이 자가항체를 갖고 있는 경우였다. 세 번째가 B세포에 잠복해 있던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 이것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자가면역 질환 관련 있는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 이게 재활성된 경우가 세 번째. 네 번째가 제2형 당뇨병이 있었던 분들은 코로나 롱 코비드 신드롬, 코로나 증상이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자가면역 질환 관련 항체가 있는 분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이 코로나 증상이 후유증으로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가면역 질환 항체, 관련 항체가 있는 분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코로나 걸렸을 때 이 치유가 되는 쪽의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강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가 항체를 걸리기 전에 미리 활성도를 낮춰놓는 겁니다. 나의 자가 항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 자가 항체가 있다면 이 자가면역 질환 항체의 수치를 최대한 낮춰놓아야 된다. 왜? 코로나가 걸렸을 때 그래야지 이 증상이 빨리 끝난다. 내가 자가 항체가 평상시에 높은 상태로 계속 지내고 있다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코로나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 자가 항체 중요한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